살다 보면 부모님이나 자신이 큰 수술을 받거나 요즘은 암이나 뇌출혈, 중풍 이런 것도 젊은 분들도 많이 발생하는 병이 됐어요. 병원을 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병들이잖아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오늘은 병원비 환급받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톡정보TV입니다. 오늘도 톡톡 튀는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큰 병이 걸리면 돈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지 마시고 치료는 다 받으시고 나라에서 일정 부분은 병원비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액 상한제라고 부르는데요. 내는 보험료에 따라 등급은 틀립니다. 본인이 낼 수 있는 돈을 상한선을 만들었어요. 그 이상 돈을 내면 건강보험에서 낸 돈을 돌려줍니다. 급여, 비급여가 있는데요. 급여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진료 항목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여를 100%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비율로 보장을 해 주는데요.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존재를 하죠. 즉 급여는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않고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금액인데요. 치과 보철료로 골드 크라운 금리나 라식, 라섹, 성형외과술, 미용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있고 상급병실에 1인실 2인실 이게 있고요. 초음파 검사료와 보조 생식술 등이 있는데요. 요건 기준에 따라서 비급여로 적용이 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다시 말하면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개인별로 상한액이 있어서 그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분들은 병원비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지만 본인의 소득만큼 상한액을 돌려주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가정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소득별 등급을 정했고 해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만큼 변동이 되고 있어요. 2024년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1분위를 보겠어요. 1분위는 소득이 제일 적으신 분인데 이분들은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87만 원이고 가장 소득이 많은 분은 10분위인데 이분들은 상한액이 808만 원입니다. 이것은 1년 합산 금액이고요. 내가 만약 10분이라면 808만 원이 넘으면 그 나머지는 다 돌려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큰돈 들어가는 수술, 암수술, 중풍, 뇌경색, 심장 스텐트 시술 이런 큰 병원으로 수술을 했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 본인 상한액이 넘어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저소득층 경우 1분이면 상한액이 87만 원이라서 큰 수술을 받으면 보통 몇백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87만 원 제하면 웬만한 수술비는 다 돌려받는다는 뜻이에요.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가고 수술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표에서 보면 요양병원 경우에는 4달이 초과하면 분담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하면 1분일 때는 138만 원이고요. 2, 3분일 때는 174만 원 이렇게 해서 10분이면 1,050만 원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달이 초과하면 아주 높게 책정된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주 안 좋게 되다 보니 장기 요양을 하는 분들에게는 분담액이 아주 높게 책정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세계적으로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해외 나가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의료보험 때문이라도 한국에 다시 오고 싶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큰 수술을 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 상한을 받고 나머지 여윳돈은 재활치료에 쓰게 되면 나라 경제도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큰 수술을 받은 후에 돌려받은 상한금으로 한 달에서 2달 안으로 재활병원에 가셔서 열심히 재활치료를 잘 해서 건강에 좋아지면 개인도 좋고 먼 안목으로 보면 나라 건강보험 재정도 튼튼하게 된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구강과 분위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바로 분위입니다. 직장 가입자들은 급여 명세서 보면 딱딱 찍혀 있는데요. 지역 가입자 분들은 매달 명세서 오는 것을 보면 본인의 내는 돈을 보고 구간을 찾으면 분위를 알 수 있어요. 예, 매년 8월, 9월이면 상한액을 또 찾아가라고 안내문이 오고 있는데 분담금 상한액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면 사전급여도 있고 사후급여가 있습니다. 네, 사전급여는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급여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 총액이 본인 부담금 상한선을 초과하면 본인은 상한 액수만 부담하고 초과하는 전액은 공단이 사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선택진료비, 특진료나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사후급여란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원을 포함해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금을 다음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해서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네, 이래서 재활병원이라든가 큰 병원, 집 근처에 있는 병원 다 다녀오셔서 이거를 합산을 해서 그 다음 해에 환자에게 그 상한액을 넘은 경우 그것만 빼고 나머지를 환자에게 돌려드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8월에 돈을 찾아가라고 안내문이 오는데요. 사후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 이런 안내문이 오고 있죠. 공단에서 보내드린 신청서에 진료받은 지급 계좌를 입력을 해서 보내면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도 병원 갈 일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이런 제도를 알고 보니 진짜 좋은 나라 한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프다고 바로 요양원 같은 데 가지 마세요. 요양원으로 가면 막대한 치료비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국가 재정도 구멍이 나겠죠. 병원에서 수술이나 재활치료를 하시고 나의 소득 수준만큼 돈을 다시 돌려받아서 그 돈으로 재활치료 같은 데 쓰면 어르신도 건강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고 국가도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만 나가는 것이라서 멀리 보면 건강보험 재정이 더 튼튼해질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 하나는 병원에서 착오로 청구한 것이 있으면 이미 지급해드린 금액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부 환수를 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 하는데요. 적용 제외 및 환수 대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MRI 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 본인 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 부담금, 2,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및 임플란트의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은 본인 부담 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 부담 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 및 지자체 등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상한제, 사후 환급금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 환수 고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수술을 받고 나시면 시니어 분들은 오랫동안 입원 생활을 하다 보면 몸의 근육이 싹 빠져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럴 때 재활치료가 중요한데 재활치료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재활의료기관, 다른 말로 하면 전문재활병원인데요. 53개를 지정해 놨어요.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수술 후 이런 곳을 이용을 하셔서 재활치료를 하면 수가가 싸고 다시 일상생활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니 많이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나라에서 정말 우리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굉장한 복지를 힘쓰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